김밥집이나 제과점에서 많이 가져간다. 그걸 먹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량 계란. 이거 쓰는 자체가 위험하다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개수만 자그만치 232개. 저는 운동하고 꼭 하나씩 챙겨 먹는 편이니까 300개가 넘겠네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명실상부 국민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이 달걀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제가 한 상 차려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달걀 반죽이 들어가는 빵도 있고요. 그리고 달걀말이, 케이크, 크림 스파게티에도 달걀이 들어가군요. 그리고 각종 전류들, 제가 참 좋아하는 전, 볶음밥에 돈가스까지 달걀이 빠지면 안 되는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달걀 프라이에 김에 참기름 한 방울에 간장 한 3방울 정도 딱 떨어뜨리면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콩과 더불어서 완전식품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완전한 달걀이 아닌 먹어서는 안 될 매우 불량한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불량 달걀이 식당과 빵집 등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달걀이 들어간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대체 이 달걀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불량한 걸까요? 불량 달걀의 뻔뻔한 유통 현장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포착했습니다. 국민 1인당 소비량 연간 232개.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맛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60g) 안에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추고 있는 달걀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먹거리 엑스파일 팀으로 한 제보자가 달걀에 대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명실상부 국민 먹거리인 달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제보하신 거 보고 이야기 좀 들으려고 찾아봤는데. 10여 년간 제과업계와 음식점에 종사했다는 제보자. 계란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계란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았어요. 네. 이게 실내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계란을 깼는데 노른자가 금방 터지고, 그럼 총 9개나 10개 정도는 깨져 있는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계란. 이제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가 금방 터져버리면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제. 좀 보신 것 중에 상태가 심했던 계란은 좀 어떤 계란? 완전히 깨진 계란. 완전히 깨져서 내용물이 나온 계란. 그런 거는 이제 공기 중에 유입되는 세균이나 이런 게 분명히 부딪히거든요. 깨지고 불변 묻은 계란, 요 상태의 계란이,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불량 계란입니다. 아,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제과점에서 예, 요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분변이 묻고 세척이 안 된 계란은 이제 불량 계란의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일을 하실 때 또 빵을 사 먹고 탈이 났다거나 뭐 통증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발생이 돼서 제가 알고 있는 거지.
깨진 달걀이 유통된다는 충격적인 제보. 우리는 시내의 한 제과점을 찾아가 사용하는 달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계란 따로 받아 쓰시는 데 있으세요? 네, 거기랑 계란 많이 쓰죠. 엄청 아, 많이 쓰지. 다 계란이 들어가니까. 지금 혹시 어떤 계란 쓰시는지? 아, 저기 있는 거? 저거 지금 한번 봐도 돼요? 망설임 없이 달걀을 보여주는 직원. 다행히도 아무런 흠집이 없는 건강한 달걀만 있을 뿐 깨진 달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깨진 달걀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걸까? 껍질에 조금 깨지고 흠이 자고. 우리는 삐품을 안 써요. 다른 데는 다 네. 들어보셨어요? 네네. 다 삐품 이렇게 다 와,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다른 데는 다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다른 데가 있어요. 여기 가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우리 그 오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은 다른 데서 그게 다 유통이 있겠지. 깨진 달걀은 별도의 유통망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을 거라는 제과점 주인의 말.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달걀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도매업체를 찾아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달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분주해 보이는 도매업체. 우리는 취급하고 있는 달걀의 상태를 자세히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창고의 선반을 빽빽하게 채운 달걀들. 이 가운데 불량 달걀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제일 저렴한 게 좀 어떤 거예요? 저렴한 가격의 달걀을 요구하자 말없이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따로 숨겨둔 깨진 달걀을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수량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 내내 1천 정도 들어오는데 이거는 소금이나 이거는 버릇돼 있으니까. 아, 이거 받아가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어디서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만인데 지금 또 빵집이 김밥집 이게 싸니까 일단은 쓰는데 사자가 없고 그러니까 너는 이걸 가져가라 하죠. 구멍난 달걀인데 하자가 없다는 뻔뻔한 말.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른 말을 꺼냅니다. 아 요즘에 식약처 같은 데는 얼마 공사가 강한데 그거 생각이는 하나 잘못되면 걸려요. 껍데기가 얇거나 키리 같은 게 딱 뚫린 거기 때문에 항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 요즘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팔지 말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식약처의 강도 높은 단속이 오히려 원망스러운 모양입니다. 다른 도매업체의 경우엔 어떨까? 마찬가지로 들어서자마자 대량으로 쌓아둔 달걀이 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엔 이처럼 멀쩡한 달걀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저렴한 건 어떤 거예요? 저기 있나요? 보세요. 이렇게 껌이 다 있고, 맛도 있고. 단가만 낮추면 여지없이 공개되는 깨진 달걀. 이런 것도 있고, 보세요. 죄다 파란이네. 파란이야. 고기 내용은 이상이 없는데 이 깨져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냥 또 이렇게 난장이가 깨져 있으면 숟갈 있죠. 숟갈로 떠서 이렇게 여기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냐 김밥집에서 다 그걸 써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지금 김밥집으로 다 나가요. 김밥집 있을 때는 뭐 50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주로 달걀을 깨서 쓰는 식당과 공장 등지로 납품하고 있는 형태. 그런데 도매업체 또한 깨진 달걀을 받아오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계란 어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농장에서 5톤 오잖아요. 매일 5톤 그 정도 그쪽으로 더 많이 와요. 보천 의정부. 여러 군데서 와요 우리는. 깨진 달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러 양계장에서 물건을 받는다는 관계자. 우리는 그중 많은 도매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생산한 달걀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는지 관계자를 찾는데도 내부가 조용하기만 합니다. 창고 맞은편에 있는 축사입니다. 혹시 불량 달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을까? 수천 마리의 산란개가 살고 있는 축사 안. 하루에 한 개씩 꼬박꼬박 알을 낳는 닭들이
좁은 닭장에 꽉 차 있습니다. 아직 수거하지 못해 선반에 그대로 남아있는 달걀들. 그런데 그때 작게 구멍이 뚫려 있는 달걀이 보입니다. 주인이 가져가기도 전에 이미 흠집이 나 있는 달걀. 혹시 이 상태 그대로 납품하는 걸까?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의 달걀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막 낳은 달걀이기 때문에 깨진 곳 주위에 분변과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과연 깨진 달걀은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축사 반대편에 있는 선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축사와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들어오는 달걀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여기서 흠집 없는 멀쩡한 달걀만 자동으로 판에 담겨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본 구멍난 달걀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그런데 그때 작업대 밑에 깨진 달걀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 통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불량 달걀을 버리는 걸까? 계란을 좀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한 게 뭐 어떤 게 있나,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자리를 이동해 어디론가 가는 주인. 구석진 곳에 모아둔 달걀 앞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파란이고 이게 파란이잖아요. 이건 다 깨졌죠, 하나들. 분변이 많이 묻어 있거나 구멍난 달걀만 따로 모아둔 모습. 달걀을 취급하는 관계자들은 모두 절약 정신이 투철한가 봅니다. 얘는 나오다가 여기가 케이지에 부딪힌 거야. 그래서 케이지 빵꾸라고 그러는 거야. 아, 케이지 빵꾸. 얘를 그 나라 정부에서 버리자고 하면 네. 버려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지. 이것도 좀. 이런 건데 이런 거다 수동식 있는데 법적으로 네. 이 나라에서는 뭐 폐기 수산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보통은 되거든요. 지금 저 파라는 그럼 뭐 하는 데서 받아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거의 빵공장.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대신 불량 달걀을 먹어야 하는 셈. 도대체 누굴 위한 먹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양계장. 생산하는 달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오늘 거예요? 예, 오늘 거야 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농장이 없어요. 아침에 가져갔는데도 지금 걷어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저희는 항생제를 쓰지 않아요. 자신의 찬 목소리로 품질의 자랑을 늘어놓는 주인. 그렇다면 깨진 달걀은 없는 걸까? 이번에도 저렴한 달걀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뭐랄까 이렇게 파란이라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는 공장이 있고요. 네네. 이게 뭐 균이 막 버글버글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 제과점에 나가는 게 2,000원씩에 나가고 있어요. 무항생제든 당일 생산이든 깨진 달걀 앞에선 모두 다 쓸모없는 자랑일 뿐입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주로 그럼 흠집 난 건 어떤 분들이 많이 써요? 대량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가지고 다 써야 돼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깨진 달걀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내용물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깨진 달걀의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달걀의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흰자에 닭의 깃털이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불명의 벌레까지 들어있는 상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금이가 있는 달걀의 상태는 어떨까? 흰자가 흘러나온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51조 2항의 관련 내용에 의하면 달걀의 껍데기가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껍데기 안 막이 손상된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운반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환 자체에 그거는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유통을 했으면은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1차에는 영업정지 7일, 2차에는 15일, 3차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이제 파란에 있는 경우에는 농장 자체적으로 사료화를 시키든지 자체 폐기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수지 판매업도 폐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깨진 달걀의 유통. 그렇다면 사람이 섭취했을 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파란이라고 얘기하면은 난각이 깨진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난각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세균들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닭은 총배설강이라고 해가지고 분변이 나오는 데하고 결함이 나오는 데가 같습니다. 그래서 분변에 의한 오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각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닭의 항문을 통해 나오는 달걀에는 분변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달걀이 깨진 상태라면 분변은 물론이고 분변에 있는 살모넬라 균까지 혼입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양계장에서 당일 생산한 정상 달걀과 깨진 달걀을 구입해 일반 세균의 증식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실험 방법은 정상 달걀과 깨진 달걀을 무작위로 고른 후에 껍데기를 제외한 내용물의 일반 세균 수를 측정해보는 방법. 실험 결과 처음에는 정상 달걀과 깨진 달걀 모두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72시간 후에는 깨진 달걀의 일반 세균 수만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불량 달걀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통되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양계장. 먼저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달걀을 살펴봤습니다. 모양이 되게 특이해. 타원형이 아닌 끝이 뾰족한 모양의 달걀에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표면에 주름이 져 있고 심지어 껍데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의 달걀까지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얼마예요, 한 판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깨진 달걀을 소개하는 주인. 버려도 시원찮을 달걀까지 모자라 보관하는 장소까지 엉망입니다. 그런 건 한 판에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3,000원? 받아가는 분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떳떳하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돈과 양심을 맞바꾸는 사람들. 우리는 누가 이 달걀을 가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누가요? 그런 거는 저런 거 갖다가 해가지고 액란을 해가지고 상품이잖아요. 키로에 얼마 상품이잖아요. 액란이란 달걀을 깨뜨려 흰자와 노른자만 모아 용기에 담은 것으로 주로 식품 공장이나 제과점, 급식업체 등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란을 깨진 달걀로 만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소비자가 달걀의 외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계장 주인에게 액란 공장의 정보를 받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주택지역. 그런데 주변 어디에도 공장 규모의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달걀이나 액란이란 글자가 들어간 간판도 없는 상황. 없는데? 주소는 이쪽 맞는데?
지도에서 검색한 결과 액란 공장의 위치라던 주소는 다름 아닌 고깃집.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유리문 너머 보이는 달걀, 액란 공장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다 농장에서 구매하는 계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란들을 지금 작업을 해갖고 네. 멀쩡한 달걀 가운데 하나둘씩 깨진 달걀이 눈에 띕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본 달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모양은 그러니까 이 외형에는 이제 조금씩 저거 한 것이 있어도 그 내용물에서는 문제가 없고. 도매업체나 양계장에서 들었던 비슷한 레파토리. 과연 내용물에 문제가 없을까요? 주인을 따라 액란을 만드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일이 달걀을 손으로 깨뜨려 내용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액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달걀의 상태. 구멍은 물론이고 지저분한 분변까지 묻은 상태의 달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세척 과정 없이 오염덩어리인 달걀로 액란을 만드는 모습. 21세기 식품공장치곤 너무 원시적이라 황당합니다. 그게 이제 양이 얼마 안 돼서 아줌마들이 수정하고 하는데 이제 그 기계를 해서 이제 여기서 세척해갖고 세척해서 이제 다 말려갖고 건조시켜서 기계에 딱 들어가면 계란이 꽤 돼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가 떨어지고 이게 한 바퀴 돌아요. 왜 안 쓰신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충전을 1시간이에요. 500kg 이상 하면 들어가면 돼. 관계자는 귀찮은 청소보다 범법 행위가 더 낫나 봅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액란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먼저 분변이 묻은 달걀을 손으로 짚고 그리고 깨진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벌리면 내용물이 쏟아집니다. 실수로 빠진 달걀 껍데기는 다시 손가락을 넣어 꺼내면 그만입니다. 깨진 달걀이기 때문에 집다가 터지는 경우는 다반사. 그럴 때는 판째로 부어 그릇에 담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설기는 안 해요. 아, 정말요? 저희는 설기를 안 하고 전란에서 보내지 설기를 하면 이렇게 수술한 것도 설기를 하면 다 터져요. 더 고온으로 설기를 하기 때문에. 노른자가 터질까봐 살균을 안 한다는 이야기. 외형을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왜 깨진 달걀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모두 무시한 채 제 멋대로 불량 달걀을 정상 달걀로 둔갑시키고 있는 겁니다. 키로짜리예요. 1kg인 상태에서 밑바닥이 이제 깔끔하게 전혀 이제 껍데기나 이제 이물질 없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요.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불량 액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몇 군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스케줄을 쫙 잡아갖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얼핏 봐도 수두룩하게 적혀있는 납품처들. 우리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양의 액란을 받고 있는 업체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허름한 외관의 제과 업체입니다. 작업이 끝난 시간인지 조용한 내부. 한쪽에는 완성된 빵이 담겨있는 상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온 국민의 간식이자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하는 빵. 빵을 만드는 데 있어 달걀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입니다. 과연 어떤 상태의 달걀을 받아 쓰고 있을까? 뒤쪽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 있는 익숙한 이름. 우리가 취재한 액란 공장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문제없는 달걀이라 믿고 사용했을 제과업체. 확인하고 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제과업체. 혹시 사장님 안 계세요?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사용하는 달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불량 액난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을까? 먼저 어떤 달걀을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그렇게 홀딩 업체에서 깨서 키로 단위로 탁탁 묶어서 와야 그냥 딱 뜯어서 반죽에 그만 씌우면 깨서 이런 거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기계로 이걸 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껍질은 없어요. 액난 쓰시는 사람 같은 거 다 농장에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좀 깨져 있는 거, 막 노른자가 터진 거 이런 거 수술을 했으니까 우리는 1차 이런 거 터진 거 같아요. 좋은 달걀일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제과업체도 불량 달걀을 비켜갈 수 없는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구별할 수도 가려낼 수도 없는 불량 달걀. 이제 그만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불량 식재료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식탁이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보면 달걀이 어떤 코너에 있습니까? 주부님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신선식품 코너입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신선하게 냉장 유통이 지켜져야 하는 달걀. 그런데요, 냉장 유통은커녕 상온에 그것도 깨진 상태로 방치한 불량 달걀. 그동안 우리는 대체 얼마나 이 불량 달걀을 먹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아까 제 옆에 있던 이 달걀도 겉에서 볼 땐 몰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닭의 분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은 겁니다. 닭 분변도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닭 털들도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고요. 밑에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깨진 달걀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달걀 상태를 보여주고 사라고 한다면 사실 분 계시겠습니까? 공짜로 줘도 드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가 이런 불량 달걀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공이 돼서 식당이나 빵집 등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태라면 소비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불량 달걀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한다고 해서 불량 달걀이 정상 달걀이 되지는 않습니다. 깃털이 섞이고 분변이 묻고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 달걀을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리수거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버릴 건 이제 제발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먹거리에 숨겨진 비밀과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속속들이 알려드리다 보니 이제 대체 뭘 믿고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한탄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식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새 코너, 이름하여 X 플러스. 우리의 상식을 깨는 신선한 먹거리 정보와 또 알고 먹으면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먹거리 엑스파일만의 고급 정보를 앞으로 X 플러스에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드시면 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첫 번째 X 플러스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집밥이 유행을 타고 건강 때문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수분. 바로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무수분 조리법입니다. 물 없이 요리를 한다. 쉽게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시죠? 이 무수분 조리법은 지구의 반대편 모로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조리법에 비해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조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재료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나트륨과 당의 과다 섭취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낯설고 생소한 무수분 조리법. 여러분이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X+ 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물 없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경남 김해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사장님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슬림 인사. 예, 무슬림 인사. 예. 이국적인 분위기의 식당. 이곳에서는 아프리카 모로코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 나이마 씨가 독특한 모양의 그릇을 들고 옵니다. 예, 조심하고. 예쁜 색깔, 뾰족한 고깔 모양의 뚜껑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는 다진이에요. 다진? 네. 모로코에만 있는 건가요? 네. 아프리카 대륙 북부지방에 있는 나라 모로코. 국토의 절반이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입니다.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조리 도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로코의 냄비 타진입니다. 이야. 맛있게 드세요. 혹시 야채 향이 너무 좋아요. 모로코의 타진 요리의 맛은 어떨까? 야채가 향이 참 좋은데요? 맛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요. 맛이 다르다. 냄비 만드는 요리하고 예. 다진 만드는 요리 아주 다르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의 다진이니까 예. 다진 비밀 취급하러요. 우리는 다진이서 요리 만들 때 네. 물 아예 안 넣어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요?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는 이 국물 보이시죠? 아니, 물을 전혀 넣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든다는 거죠? 이 국물 어디서 온 건가요? 정말 한 방울도 안 넣어요?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실례지만. 할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이야, 진짜요? 안 믿기는데, 저는. 물이 이렇게 많은데. 타진 냄비에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정말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만드는 게 사실인지 제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타진 요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고, 양파 갈아 넣고 우리 모로코 음식 양파 조금 많이 들어가요. 양파는 타진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 바닥에 고르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기를 얹고 호박, 감자, 당근, 파프리카 등 알록달록 다양한 채소를 층층이 쌓아 올린 후에 토마토를 사이사이에 고르게 넣습니다. 이 위에 모로코의 각종 향신료를 뿌리는 것으로 준비는 끝. 채소들이 산처럼 가득 쌓였네요.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물을 한 컵 넣어야죠.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한 컵도 안 넣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넣어요.
조금 있으면 물 많이 생겨. 어디서 물이 어, 생겨요? 물이 여기. 없는데. 이게 정말 음식이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스러운데요. 나이마 씨는 그대로 뚜껑을 닫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이게? 물 없이 불 위에 올려놓는 타진. 혹시 타지는 않을까요? 뚜껑을 꼭 닫아 불 위에 올려놓고 이대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야. 놀랍습니다. 재료들이 모두 하나도 타지 않고 고르게 잘 익었습니다. 이 타진에는 대체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냄비에 열이 가해지면 식재료 자체에 들어있던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와 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 증기는 냄비 뚜껑의 차가운 기운과 만나 물로 바뀐 후에 냄비 뚜껑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 다시 냄비 아래로 떨어져 음식을 익힙니다. 즉, 조리를 할 때 물을 따로 넣지 않아도 식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던 수분만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 없이 만든 음식, 과연 그 맛도 훌륭할까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번화가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것은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3가지 채소를 끓는 물에 익힌 것과 물 없이 무수분 조리법으로 익힌 것 중에 시민들은 어느 쪽을 더 맛있게 느낄까요? 각각의 맛을 본 후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차이는 오직 조리 방법뿐. 물의 유무가 음식의 맛도 달라지게 할까요? 다들 신중하게 그 맛을 느껴봅니다. 수분 조리 대 무수분 조리. 시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물이 없는 게 좀 더 맛있는 거. 어떤 차이가 나나요? 물이 있는 거는 약간 물 느낌이 더 많이 나서 맛을 더 희석시키는 것 같고, 네. 물이 없는 거는 약간 맛이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물 있는 거 골랐어요. 어떻게 맛이 달라요? 물 있는 게 뭔가 수분감, 촉촉함? 그게 더 있어. 저는 그 촉감이 좋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드셨어요. 내가 고르려 먹는다 하면 물기 없는 거, 낮은 거, 좀 아삭한 맛이. 아삭한 맛. 물이 안 들어간 건 좀 약간 뻑뻑했던 것 같아요. 네, 물이 들어간 건 딱 부드러워. 물을 안 넣고 하니까 좀 더 그 야채들 고유 맛이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물 넣은 거는 좀 식감도 물렁물렁해서 별로였어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놀랍게도 수분 조리보다 무수분 조리를 선택한 쪽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물 없이 익힌 채소가 더 맛있게 느껴졌다는 것인데요. 정말 조리 과정에 사용되는 물이 음식의 맛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동일한 채소를 각각 반으로 잘라 실험해 보았습니다. 반쪽은 끓는 물에 삶아서 익히고 반쪽은 물 없이 채소 자체의 수분으로 익힌 후에 각각의 익힌 채소를 같은 비율로 희석해서 그 염도와 당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끓는 물에 익힌 채소보다 물 없이 자체 수분으로 익힌 채소의 염도와 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무수분 조리를 하게 되면 물을 부어서 희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에 의해서 그 희석 효과가 없어지면서 그 식품 자체의 염도나 당도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추가로 소금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무수분 조리가 수분 조리보다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수분 조리의 경우에는 수분 조리 시에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수용성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식품이 갖는 고유한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채소의 미네랄과 비타민 손실을 줄여주는 조리 방법으로 무수분 조리법을 추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데치는 조리에 비해 무수분 조리에서 칼륨, 마그네슘, 인, 철 등의 미네랄 잔존율이 높았고 비타민 B와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도 데치는 조리보다 무수분 조리에서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수분 조리법이 미네랄과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수분 조리법은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산화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음식을 만들 때 보통 물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기름을 넣어서 맛을 내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게 문제가 올 수 있냐? 첫 번째 신장이에요. 짠 음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기가 들어오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신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음식의 맛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다는 무수분 조리법.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도 무수분 조리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채널A 먹거리 스타일 김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리 전문가에게 무수분 조리 활용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과연 무수분 조리법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수분 요리가 근데 우리가 먹던 음식 중에서도 뭐 간단히 다 할 수 있는 종류가 많나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재료에는 수분이 있고 특히나 채소에는 뭐 9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모든 요리를 무수분으로 뭐 구이나 그런 거 빼놓고는요 무수분으로 가능한 요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식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요리는 어떤 건가요? 처음에. 오늘 할 요리는요 뭐 이름에서 수육이라고 해서 물 숫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채소의 수분을 이용한 수육이에요. 수육? 네. 수육을 물을 안 넣고 한다고요? 한 방울도 안 넣고 할 거예요. 돼지고기를 파, 마늘, 양파 등 각종 향미 채소와 함께 된장 품물에 푹 담가 팔팔 끓여 익혀 먹는 수육. 이걸 물 없이 만든다고요? 그거를 물 한 컵 없이 가능 안 할 것 같은데요. 한 컵도 아니고 진짜 한 방울도 없이 할 거예요. 오늘. 정말요?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무수분 수육을 만들 재료입니다. 반으로 자른 돼지고기 삼겹살과 양파 2개, 사과 반쪽, 그리고 고기 잡내를 없애줄 샐러리, 마늘, 통후추, 월기수 잎입니다. 요거는요, 우선 반으로 썰어주시고요. 1cm 두께 정도로 결대로 썰어주세요. 아, 결대로요? 네. 양파는 결대로 썰어야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칠맛이 강하고 수분이 많은 양파는 무수분 조리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수육을 할 냄비는 보니까 뭐 특별한 냄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에서 뭐 보통 사용하시는 뭐 평범한 냄비인데요. 스테인레스 냄비? 네. 일단 일반적인 그냥 집에서 쓰는 스테인레스 냄비에 이제 양파를 제일 밑에 깔아줘야 되니까요. 그 대신 좀 모여있지 않게 공간을 주고 이렇게 펼쳐서 깔아주시면 돼요. 이 양파를 이렇게 많이 깔아야 돼요? 수분이 빠지고 나면은 부피는 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맵네요. 그렇죠, 맵죠. 사과와 샐러리도 1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사과를 너무 작게 썰면 쉽게 물러지고 수분이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써는 것이 포인트. 냄비에 가장 먼저 양파를 깔고 그 위에 샐러리와
사과를 차례로 올린 후에 마늘과 통후추, 월계수잎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채소는 수분이 많은 순서대로 냄비에 담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양파를 깔고 그 위에 샐러리, 사과, 마늘, 통후추, 월계수잎을 차례로 넣습니다. 냄비 아래쪽에 사과를 먼저 넣으면 당분이 많아서 타기 쉬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돼지고기 오늘은 삼겹살 부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표면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을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조금 더 증기라든지 그런 열이 잘 들어가게끔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네다섯 군데 골고루 있게. 자, 이렇게 넣고 됐습니다. 더 들어가는 건 없죠? 없습니다. 이제 뚜껑 닫으면 돼요? 돼요? 네, 뚜껑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센 불이 아니고요. 약한 불. 무수분 조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 조절. 꺼질 듯 말 듯 아주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익혀야 합니다. 분들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센 불로 조리를 하고 싶어 하신대요. 네. 예, 근데 약한 불에서 시간은 조금 길어지지만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또 가스비 절감도 되거든요, 사실. 약한 불로 하면.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요 구멍 안으로 수분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은 행주를 덮어가지고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일반적인 냄비를 쓸 때는 다 구멍이 있으니까 그쵸.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 이걸 네. 덮는 거군요. 네.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나머지는 냄비와 약한 불이 저절로 알아서 해주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수육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음식도 만들어 볼까요? 그럼 교수님 수육 말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도 가능해요? 모두가 좋아하지만 물이 안 들어가면은 진짜 놀랍다고 생각하실 만한 요리가 있어요. 뭔가요? 이 재료만 보고는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토마토, 가지, 당근, 고기, 뭐 제육볶음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카레 루가 있어요. 아, 이게 그 고형 카레군요? 네네. 카레를 하시겠다고요? 네. 카레를 감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물 없이. 재료가 푹 잠기도록 냄비 가득 물을 붓고 카레가루를 물에 녹여 끓이는 카레. 이 카레를 지금 물 없이 만들 수 있다고요? 진짜로 물 없이 완성이 되는지 한번. 그럼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무수분 조리법으로 만드는 카레 재료입니다. 고형 카레와 소고기, 마늘, 통후추, 그리고 토마토와 양파, 가지, 당근, 브로콜리입니다. 토마토는 양파와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해주는 재료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항암과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는 리코펜 성분이 많은데요. 열을 가해서 익혀 먹을 때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감자는 교수님 안 들어가네요. 오늘 감자를 넣지 않는 이유는요. 감자가 좀 수분이 적으면서 퍽퍽하잖아요. 감자를 넣으면 오히려 이 수분을 좀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쭉해지기 때문에 감자를 제외하고 그 대신 가지랑 브로콜리 이런 좀 수분이 많은 채소를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양파와 당근, 가지는 반달 모양으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대부분 이제 다 좀 굵직굵직하게 써네요. 네. 크게. 아무래도 익히는 시간이 이 증기만으로 서서히 수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게 썰면요. 나중에 형태가 없이 부스러지는구나. 네, 그냥 스프처럼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죽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크기가 있게끔 썰어줄 겁니다. 고기는 불에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차례 먼저 살짝 익힙니다. 일종의 코팅 작업인데요. 조리 과정에서 고기의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와 손질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똑같은 아까 그 냄비죠. 수육한 냄비. 네, 같은 냄비입니다. 자, 토마토가 제일 밑에 깔려야 돼요. 수분이 제일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밑에 깔아줍니다. 무수분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를 냄비에 담는 순서. 수분이 많은 토마토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양파, 당근을 얹습니다. 수분이 적은 고기는 채소 사이, 가운데 층에 넣어야 합니다. 고기 위에는 가지와 브로콜리를 올리고 마늘과 통후추, 카레를 사이사이에 넣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수분이 많은 순서대로 바닥에는 토마토와 양파, 그 위에 당근을 올립니다. 고기는 가운데에 넣고요. 다시 가지와 브로콜리를 얹고 풍미를 위해서 마늘과 통후추를 사이사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형 카레를 구석구석 깊숙이 넣어주면 끝. 근데 이 재료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지금 건더기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건더기 이만큼이면은 밥 없이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생각을 하실 텐데 토마토의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80%가 물로 변해요. 네, 덮어보겠습니다. 재료를 가득 담은 냄비에 뚜껑을 덮고 가스불에 올립니다. 기억하시죠? 무수분 조리의 키포인트. 꺼질 듯 말 듯한 약한 불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상태로 40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수육이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이제 뚜껑을 열어볼까요? 야, 이 물이 지금 국물 끓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양파가 눌어붙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국물이 생겨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물 넣으신 거 아니에요? 최 PD 봤어 아까? 물 넣은 거? 영상 계속 찍으셨죠? 안 넣었어요? 한 번도 안 넣으셨어요. 야, 근데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수분이? 볼게요.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이야, 고기도 제대로 오히려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생채소와 고기뿐이었던 냄비. 시간이 흐르며 부피가 줄어들고 점차 물이 생겨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채소의 수분으로 생긴 국물 속에서 고기는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옆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열을 가하자 채소의 수분과 고기의 육즙이 배어나오고 그 국물에서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재료도 안 탔고 하나도 안 탔고 이게 어림짐작으로 물 한 컵 정도 부은 정도의 양이 국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재료 자체의 수분으로 만들어진 국물,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비커에 따라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야, 이 정도의 수분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한 방울도 안 넣었는데 채소 안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이렇게. 물 빼고는 냄비는 어때요? 그 처음에 왜 냄비 바닥이 눌어붙을까봐 걱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십니까? 타기는커녕 냄비 바닥에서 반짝반짝 아주 광이 납니다. 안 탔어? 신기하다.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만든 건강한 수육. 사실 무엇보다 그 맛이 어떨지 가장 궁금한데요. 칼날에 부드럽게 썰리는 저 모습만 봐도 기대가 됩니다. 찢어지는 게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한 입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쫀득쫀득한 소리가 들리네요. 어떠세요? 일단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식재료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육즙이 있으니까 촉촉해요, 고기가. 왜 그리고 된장이나 그런 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푹 담갔을 때 한약재나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넣어도 고기 비린내가 빠질까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때요? 돼지 잡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 향이 다 배어들어 있죠. 샐러리나. 이제 카레 냄비 속의 변화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냄비 뚜껑 바로 아래까지 가득 차 있던 채소들.
시간이 갈수록 부피가 줄어들어 점차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채소의 부피가 줄어든 만큼 채소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뜻인데요. 이제 카레 냄비의 뚜껑을 열어볼까요? 이야,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물 보이시죠? 이 국물이 모두 토마토와 양파 같은 채소에서 빠져나온 수분입니다. 그럼 카레의 맛은 어떨까요? 야, 이게 그냥 우리가 해먹는 카레는 네. 약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이게 묽잖아요, 느낌이. 끝에 약간 물맛 나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근데 끝까지 전혀 없죠. 끝까지 진짜 카레 맛이 나요. 거기다가 토마토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독특하네요. 안 짜. 그렇죠. 짜지 않은데도 부족하지 않고 술술 잘 넘어가지 않나요? 뭔가 다 채워진 맛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쓸었던 당근인데 당근 풋내가 없고요. 네. 당근이 단호박처럼 맛있는데요, 무슨? 단맛이 강하죠. 네. 이게 원래 당근의 맛이거든요. 당근이 이렇게 달았었나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채소의 맛입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채소 하나하나, 고기 한 조각에도 재료 본연의 맛이 생생히 살아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수분 조리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수분 조리법을 활용해 이 밖에도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향긋한 풋내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스팀 샤브샤브. 바다의 향을 품고 있어 밥맛을 돋우는 생선찜도 가능합니다.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무수분 조리법.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보셨지만 이 무수분 조리법은 미네랄, 비타민 등 재료 자체의 영양 성분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천연으로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 당분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소금이나 설탕 같은 별도의 양념을 첨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신기한 점은 더 맛있다는 것. 물론 건강도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 밥상 차리실 때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플러스에서 소개해드린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올려두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의 식생활 궁금증을 함께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꼼꼼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착한 세상을 만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모두가 잘 먹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